예, 공법 체계도 자, 이번 시간은 국토기획법의 12번째 주제인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나라 토지 위에서 5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일종의 심사 규정인데, 자, 일단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 5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고 허가를 안 받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개발행 이런 거 나오면 허가를 안 받는 그런 몇 가지 허가를 안 받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한 파트로 하셔야 되고, 자, 허가의 절차는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자, 세 번째는 허가의 기준. 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고 5가지 기준이 모두 통과가 됐을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허가의 제한은 행정관청이 허가 신청을 일정 기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일정 기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난개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허가랑 관련돼서 배우실 겁니다. 이 목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기가 편합니다. 허가 대상, 허가 절차, 허가의 기준, 허가의 제한, 성장관리 방안. 자,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보실 때는 이 5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니까 건물의 신축 같은 건축, 공작물 설치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철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원래 건축이라는 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모두 포함하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건물의 건축 같은 것들, 또 추가적으로 뭐 증축, 개축, 재축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공작물, 비닐하우스나 철탑 같은 것들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물건의 적재, 특정 토지에다가 물건, 컨테이너, 그다음에 무슨 목재나 석재 같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허가 대상이다. 자, 절토나 성토 같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허가 대상으로 우리 국토기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명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개발 행위가 국토기획법에 있는 허가 대상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허가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자,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다음에 개발 행위는 5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허가권자는 우리나라 각 도시의 장들, 이 특광시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겠네요. 자, 근데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일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뒤에 가서 정리를 할 건데, 이런 공익적인 행위일 때는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이 개발 행위는 공익적 사업이 아닌 어떤 민간 사적인 개발 행위가 허가를 받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자, 참고로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었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신도시 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다 이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도시계획 사업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5가지 개발 행위를 좀 보면, 자,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자, 공작물 설치는 다른 말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비닐하우스, 철탑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포함해서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고 원칙. 자, 2번을 잘 보세요.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건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땅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울타리 바깥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겁니다. 자, 물건은 목재나 석재인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농림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건을 쌓는구나. 그래서 허가 대상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농업 관련된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빼준다,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적재는 녹지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땅에서 건축물 울타리 바깥에다가,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니까 농림지역이라고 바뀌시면 안 돼요.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서 이런 건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농림지역은 물건 적재하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이니까 뭐 14일 그러면 안 됩니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강이나 바다를 매립하는 것. 자, 형질 변경이란 단어 안에는
5가지 행위를 꼭 넣으셔야 돼요. 절토성토, 정지포장, 매립 이렇게. 근데 지금도 경작을 위한 경우는 농사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좀 전에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고 경작을 위한 절토나 성토 이런 것들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허가를 안 받는 걸 벌써 2개를 보셨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 사업 같은 공익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를 안 받고 그리고 물건 적재라든가 형질 변경 같은 절토나 성토가 경작을 위한 경우 또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허가를 안 받는 거를 찾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분홍색은 허가를 받는 원칙이고 노란색은 허가를 안 받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바위의 채취,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토지의 분할. 자, 먼저 토지 분할은 1번, 2번, 3번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할인데 우리 분할은 분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면 1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분할이 이게 기획부동산이 하는 분할로 해석하시면 돼요. 기획부동산은 이런 녹지관리, 농림, 자연 같은 외곽지역 땅을 사서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막 팝니다. 조금씩 잘라서 막 100평씩 잘라서 팔죠. 근데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았으면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았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안 받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 기획부동산은 이렇게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는 형태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자, 우리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57조를 찾아보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하면 토지를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그러면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해서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은 허가를 안 받는 얘기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은 적정 규모의 크기로 분할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거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은 너무 작은 면적이니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비가 5m 이하가 되게 분할하는 것도 토지 모양이 좁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분할은요. 자, 정상적이지 않은 분할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 관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분할할 때는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이 된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이 분할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하는 것도 토지 한쪽 너비가 5m가 되면 좁고 긴 모양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는 원칙을 보면서 허가를 안 받는 예외도 있었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은 정상적인 분할이니까 허가를 안 받고 아까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같은 경우도 허가를 안 받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는 것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 사업 같은 건 허가를 안 받는 거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걸 잘 찾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경 허가 쪽으로 넘어오시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자, 변경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경미한 사항은 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을 늘리지 않고 단축하는 것. 사업의 부지 면적을 5% 내에서 축소하는 거. 이거 확장하시면 안 돼요. 기간 단축, 사업 부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을 5%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가 안 받는 예외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허가 안 받는 예외를 찾았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재해복구를 위해서 개발행위 하는 응급조치면 이런 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근데 행위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 이게 85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소규모라고 쓰시면 돼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의 증, 개, 재축이 85제곱미터 이내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규모가 작은 그 증축, 개축, 재축이니까 허가 안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재복구, 소규모 사이즈의 증개, 재축,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 자, 허가 안 받는 거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허가 안 받는 경미한 행위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공익적인 행위, 재복구를 위한 개발 행위, 농림업 관련된 개발 행위, 소규모 개발 행위, 사이즈가 작은 거.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공익적인 행위가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것들. 좀 전에 봤던 재해복구, 또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이런 거 허가 안 받고 왔지 않습니까? 농림어업이니까. 또 소규모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허가 안 받는 것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아닌 게 뭐냐면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가설건물 허가나 가설건물 신고 대상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행위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1번도 허가 안 받는 거고, 자, 2번 보십시오. 자, 공작물의 설치가 무게가 50톤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무게든 공작물의 부피든 면적이든 이 50이라는 단위 중에 하나만 맞으시면 돼요. 도시지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의 공작물, 도시지역에서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공작물, 도시지역에서 공작물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면 이건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허가 안 받는 4개 중에서 요거를 해당해요. 소규모. 이 소규모 개발 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작물 중에서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원래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이니까 허가를 받는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 또는 어업용 공작물은 농업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자, 이건 농사 짓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게 50톤 이하는 소규모 사이즈.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농사 짓거나 어업용으로 쓰는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다. 단 어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이건 또 받으셔야 돼요. 자,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지만 육상의 어류양식을 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받는 비닐하우스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봐두십니다. 이 분홍색은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밖에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도 50cm 이내로 절토, 성토, 절토나 성토. 자, 우리 절토는 이제 땅을 깎는 거죠. 예, 성토는 흙을 쌓는 건데 이런 것들이 50cm 이내면 이것도 소규모 사이즈입니다. 소규모 사이즈니까 허가 안 받고, 니은번 같은 경우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난 토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난 토지인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고 1차적으로 형질 변경이 끝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그 토지를 사서 어떤 특정 개인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 주로 이제 뭐 포장 같은 거라든가 정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D급번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것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허가 안 받는 거를 눈에 쭉 익히셔야 돼요. 50cm 이내 절토성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안 받는다. 자, 첫 번째 항목은 50cm 이내는 사이즈가 작은 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토지 분할도 이 사도개설어가 공공용지, 그 다음에 자기 토지가 여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이게 국유재산이에요. 자, 일단 사도개설어가 공공용지, 도시계획설로 토지가 들어가서 토지가 분할되는 거, 이런 거는 다 공익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도를 만드는 것, 공공용지를 하기 위한 분할, 도시계획설로 들어가서 토지가 분할되는 것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분할이고,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국유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서 분할되는 거, 일반재산의 매각은 국가가 하는 분할. 자,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익적인 분할, 행정재산, 일반재산, 국가가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허가 안 받는 걸 쭉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가를 받는 원칙이고 허가 안 받는 예외입니다. 허가 안 받는 예외는 아까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익적인 거, 재해복구, 농사 짓는 거, 소규모 사이즈 이런 느낌으로 허가 안 받는 문장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허가 절차 쪽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우리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을 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통지의 방법은 자,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인터넷에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정보체계 내에서도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통지. 통지 방법은 서면이나 이 전자문서 형태로 정보체계에서 통지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자,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통지가 오든지 불허가 통지가 오는 겁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이나 정보체계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이 조건부 허가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 착수가 돼서 또 일정한 개발행위는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준공검사까지 나와야지 이행보증금은 반환되는, 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허가받았을 때 이제 공사 착수하고 준공검사, 자, 불허가 같은 경우는 불허가 사유를 통지받으면 이걸 시정해서 다시 또 허가 신청을 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는데, 자, 개발의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자, 기반시설의 설치 1번, 위해 방지가 2번, 환경오염 방지가 3번, 경관이나 조경을 4번, 5번으로 해석하셔서 이렇게 5가지 열거된 조건을 우리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5가지 열거된 조건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면서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라. 자, 공사하면서 위험한 거 있으면 위에 방지 대책 세워라. 먼지 날리면 환경오염 방지 대책 세워라. 공사 끝난 다음에 그냥 도망가지 말고 경관이나 조경 같은 걸 해라. 이렇게 해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갈 수 있고, 이 조건부 허가를 요구받은 허가 신청자는 이 조건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건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조건 중에서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5가지 조건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건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음 강의 배울 건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조건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좀 노란색 예외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이행보증금. 자, 우리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이 법정된 예치사유까지 맞으면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예치사유가 맞으면 조건부 허가에서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행보증금을 안 내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들은 이행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가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정청이나 공기업들이 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에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자, 이행보증금 반환 시기, 이행보증금 납부 금액의 범위 20% 이내에서 이거를 이행보증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행보증금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견 청취가 뭐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한테 방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까지 들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허가 절차가 끝난 겁니다. 자, 허가 절차할 때 아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있었죠? 그리고 조건부 허가,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금,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자, 이번에 허가 우리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허가 기준은 5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셔야 돼요. 자, 5가지 기준이, 자, 이 형질 변경 같은 거는 면적 기준이 맞으셔야 돼요. 면적 기준. 자, 이 면적 기준이 일단은 일정 규모 미만이셔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같은 절토나 성토는 법정된 면적 기준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일정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허가를 받고 크면 불허갑니다. 크면. 이거 배우실 겁니다. 근데 개발행 허가는 형질 변경 면적 기준도 통과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결정 나와 있거나 성장관리 방안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도 잘 맞으셔야 돼요. 개발행 허가 신청한 내용이 행정청이 만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안 맞으면 불허가. 자,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한테 지장이 있을 때는 또 불허갑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여기 그 개발행 허가를 내줄 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가 기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맞아야 되고 성장관리 방안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도 맞아야 되고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한테 지장이 없어야 되고 형질 변경은 면적도 맞아야 되고 형질 변경은 면적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이 5가지 기준이 모두 통과됐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질 변경 면적 기준,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맞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지역하고 주변 환경하고 경관하고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 앞에 거는 참고로 읽으시고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이 5가지가 모두 맞아야지 허가 기준을 통과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많이 내요. 자, 135, 335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1만, 3만, 5천 미만, 3만, 3만, 5천 미만. 자, 외우실 때는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5, 335, 만만천, 만만천 이렇게 밑으로 쓰시는 겁니다. 단위는 미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135, 335가 뭐냐? 요 면적 미만으로만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5, 335 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읽으세요. 자연환경은 5천, 농림이나 관리는 3만이에요. 여기까지가 비도시역이고, 자, 주거 상업은 1만, 공업은 공장지어야 되니까 더 크게 3만, 보존 녹지는 5천,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1만이 되시는 거예요. 자, 공부하실 때 정규 수업 시간에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이렇게 외우시고 나서 자, 밑에부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연, 농림, 관리. 자연환경이 제일 규제가 세기 때문에 형질 변경은 5천 미만으로만 작게 한다. 자, 농림이나 관리는 3만 미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으로 올라가면 주거 상업은 1만, 공업은 3만, 녹지는 보존 녹지가 5천, 자연환경이랑 똑같네요.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1만 미만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은 요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허가 기준이에요. 5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셔야 됩니다. 특히 토지 형질 변경은 그 개발행위 면적 기준이라는 것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 제한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허가 제한은 기본적으로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허가 제한이 뭐예요? 행정관청이 허가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당분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내에서 허가 신청을 안 받아주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주로 이게 환경보호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 녹지지역 같은 데서 수목 나무들이 있거나 조수료, 야생동물들이 있거나 우량농지가 있는데 허가를 내주면 이런 것들의 보존에 지장이 있을 때 그럼 허가를 최대 3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환경이나 경관, 문화재가 있어서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대 3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데 뒤에 가보시면 3, 4, 5번 같은 경우도 제한 사유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하고 다르게 1번, 2번은 환경보호 목적인데 3, 4, 5번은 행정청의 내부 업무라든가 앞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뒤에 이걸 좀 먼저 볼게요. 제한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제한을 하고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해요. 근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는 3, 4, 5번만 연장을 하고 2년 정도 이내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좀 전에 허가 제한 사유 중에서 자,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3, 4, 5번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된다. 여기 3, 4, 5번은 연장이 돼서 3년 플러스 최대 2년을 더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거는 주로 환경보호, 수목, 조수료,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해요. 그런데 여기 3, 4, 5번도 처음에 3년을 제한을 걸고 2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자, 이건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다. 또 계획이 앞으로 결정되면 허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관청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다르게 바꿀 거니까 지금 허가 신청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의 내부 업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앞으로 허가 기준이 바뀔 거니까 지금 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3년 제한하고 2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공원이나 학교가 설치가 되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줄 거기 때문에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수립이 앞으로 할 거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할 거니까 기반시설 공사가 될 때까지는 허가 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번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기반시설 공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거니까 기반시설 될 때까지는 허가 신청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럼 3, 4, 5번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보시면 제한권자가 쭉 나오고 처음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연장 사유 아까 3, 4, 5번은 연장이 됩니다. 2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연장을 할 때는 심의는 안 거친다. 자, 연장을 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또 밴드에다 무료로 이렇게 계속 자료 올리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잘 보셨다가 나중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허가의 제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 뭐냐면 아까 우리 허가할 때 허가의 하나의 기준인데 이게 난개발 방지 대책이에요. 성장관리 방안은 유보용도나 보존용도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성장관리 방안이 자,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가 있는데 여기 유보용도하고 보존용도라는 이런 땅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 수 있고 주거, 성업, 공업지역 같은 시가화용도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만드는 난개발 방지 대책인데 유보용도와 보존용도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주거나 성업이나 공업은 시가화로 이미 개발된 땅이니까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 수가 없고 유보용도나 보존용도로 분류된 이런 땅들, 이런 땅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준공검사는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3가지 개발행위는 준공검사까지 받으셔야 돼요. 자,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재는 빼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이 3가지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받아요. 그럼 물건 적재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대상은 3가지가 있다. 자, 성장관리 방안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체계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우편으로 그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이런 체계도 같은 자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 체계도 가지고 나중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맞춰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그 인터넷으로 저기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저기 이메일로 원고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이 체계도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이거 열심히 이제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올해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